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한 30대 초반 공무원입니다. 결혼한 지 고작 2년 반 만에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네요. 그것도 아주 이상한 시댁을 만나 맘고생 많이 하고서 말이죠. 솔직히 사기 결혼 당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아기 갖기 전에 이혼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조상신이 도왔다고 너무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혼 여러분들 정말 결혼 잘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복지 쪽 공무원이고 전 남편은 식품 유통 사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한다고 했고 연순 수익 1억에서 2억은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돈도 좀 있고 부모님이 부동산도 여러 개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한 게 꼭 돈 때문은 아니었죠. 제가 업무로 많이 힘들어해서 공황장애까지 왔었는데 그런 저를 많이 보듬어주던 사람이에요. 연애 2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실망 준 적 없고 정말 자상했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면 믿고 노후를 함께해도 되겠다 싶어 결혼한 겁니다. 시부모님도 참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해주는 게 당연하다며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공동 명의도 남편 명의도 아닌 어머님이 갖고 계시던 아파트 중 하나를 내어주신 거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요즘같이 집값 비싸 결혼 문턱에서 좌절하는 시대에 보금자리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물 예단 문제로 조금 삐그덕하긴 했지만 그건 다른 것에 비해 문제 될 것도 아니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크게 문제 삼을 것 없는 시댁이었죠. 그래서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차로 40분 정도 거리였기에 1, 2주에 한 번 정도 가서 식사하고 오고 그랬어요. 제가 직접 음식해 시부모님 초대하기도 했고요. 제가 좀 살가운 성격이라 어른들한테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저보고 진주 같은 며느리라고 표현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했고 결혼 6개월 차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불행이 스며들기 시작한 건 돈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어머님 명의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7개월쯤 되었을 무렵 어머님이 갑자기 그 아파트를 좀 팔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놀라서 왜 그러냐 물으니 네 아빠 이번에 천안에다 사업 벌린 게 잘 안 된 모양이야. 급한 불만 좀 꺼야 해서 그러니 아파트를 팔아야겠다. 니들은 그냥 그 집에 계속 살면 돼. 매매해서 전세로 바꿀 건데 내가 부동산에 잘 얘기해 둘게. 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좀 놀랐지만 어머님이 워낙 태연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호들갑 떨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 집주인이 어머님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아는 사람한테 판 거라서 저희 부부 사정 잘 이해해 줄 거니 갑자기 이사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어머님이 호언장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바뀌자마자 집주인이 저희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실거주 할 거라면서요. 저희는 이미 돈 3천만 원 들여 인테리어 싹 바꾸고 살고 있던 상황인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았죠. 그런데 처음과 다르게 어머님이 저에게 화를 내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뭐. 공짜 집에서 그만큼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나더러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어찌되었던 저희는 어머님 아파트에서 기생하며 살았던 거니까요. 그래도 오래오래 살 줄 알고 몇천 들어 인테리어까지 싹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게다가 그건 전부 제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난감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고 하니 어머님이 한숨을 쉬며 아버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순간에 저희는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급하게 대출받아 24평짜리 구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어머님 태도에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시댁 관련 이야기 했다가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처음엔 저에게 미안해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뭐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집에 얹혀 살았으면서 변수 생기면 감수할 줄 알아야지.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시댁과 남편 모두 그렇게 저에게 뭐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제가 지금 속 좁게 행동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마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친정에 이야기했더니 부모님도 많이 황당해 하시고 또 화도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 뭐 이왕 벌어진 일 자꾸 들춰봤자 서로 힘들기만 할 것 같으니 이번 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시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불러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결혼하고 3년간은 애기 갖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엄마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왜? 엄마 나보고 빨리 애기 가지라고 했잖아. 나 더 나이 들어서 출산하면 힘들다고.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임신 최대한 미루고 조심해. 알았어? 엄마 말 꼭 명심해. 친정엄마는 그렇게 저더러 3년간 무슨 일이 있어도 피임을 하려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촉은 정말 정확했죠. 아무튼 저는 친정엄마 말대로 최대한 임신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자꾸 저에게 빨리 애기 갖자며 성화였고 시부모님도 사업상 급한 일 다 처리하고 나니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손주 얘기를 하시며 집안에 아기가 있어야 복이 들어오고 화목해진다고 저에게 임신을 재촉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였네요. 신혼집 문제에 이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사업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6개월 정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손해가 막심했어요. 아버님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다 수습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어머님은 이번엔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더라고요. 어쩌면 부동산 다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까지 마음 졸여지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공기관 재직하시다 명예퇴직한 분들이시라 한평생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여유롭게 살진 못했지만 검소하게 돈 걱정 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집안은 정말 매일매일이 살얼음 길이더라고요. 친구 중 한 명이 저더러 사업하는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 그렇게 말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도 아버님도 워낙 잔뼈가 굵은 타입이셨고 시댁에서 가진 부동산도 시세 20억이 넘기 때문에 설마 망하진 않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이해타산 빠르게 잘 꾸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믿었는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건지 시부모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어요. 시댁이 영업 정지 처분 받으면 제 남편도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당분간 집에 용돈 좀 드리자. 200만 원 정도씩만 드리면 될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화들짝 놀라 시댁에 용돈을 드리자고? 200만 원씩이나? 내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럼 그걸 몽땅 다 드리면 우린 무슨 돈으로 생활해?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대출 받으면 되지. 공무원 좋다는 게 뭐야. 대출 잘 나오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는 장점이 있잖아. 사업하는 집은 원래 좀 그래.
잘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워질 때도 있어. 그래도 이 고비 넘기면 돈 많이 벌 거야. 여보 힘든 거 나중에 다 갚아줄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에 저는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시댁 사업이 잘 풀릴 가능성은 확실하냐고 물으니 100%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고 그 다음 연도에 3억 넘게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6개월만 좀 시댁 도와주자고 하길래 한숨만 나왔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네요. 남편도 밤에 대리운전 뛰면서 알바하겠다고 했거든요. 시댁에 그렇게 용돈을 넣어드리니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 고마워. 일 잘 해결되면 다 갚아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알겠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6개월 드리기로 한 200만 원은 어느새 220만 원, 250만 원씩 점점 불어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도 처음에는 고맙다 매번 얘기해 주시더니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받으시고 또 날짜 늦어지기라도 하면 재촉을 엄청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전세 대출 이자와 매달 시댁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생활비로 허덕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밤에 대리운전 알바를 한다고 해도 벌어오는 돈이 150만 원 남짓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별 도움도 안 되었고요. 살면 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처음으로 겪어봐서 저는 가슴이 매일 뛰는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업무가 힘들어 예전에 정신과도 다닌 적이 있는데 결혼 생활마저 안정적이란 생각이 못 드니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끊었던 약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미안해했어요.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답답해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뭐라 원망을 못하겠더라고요. 6개월 안쪽으로 해결된다던 시댁 사업은 설상가상 다른 일이 터져 결국 파산 위기까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 다 처분했는데도 잘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서초며 양재며 관공서와 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매일같이 드나드는데도 결국 해결을 못하셨는지 머리 싸매고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시댁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시댁 아파트까지 내놓아 팔았는데도 수습이 안 되어 빚이 거의 12억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사업이 망한다고 한순간에 빚이 생기지?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아버님이 무리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은 이미 벌어졌고 수중에 남은 건 빚뿐이니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끊었던 담배에 손을 대셨고요. 남편은 관련 계통으로 취직하면 된다지만 아무래도 본인도 같이 몸담았던 가족 회사다 보니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 역시 막막하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저는 시댁에 생활비 들이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눈앞이 아찔해져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맘을 눈치챈 건지 남편이 저에게 엄청나게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떠나기라도 할까 봐서인지 집안일도 더 하고 혹시라도 제 심기 거슬릴까 말 한마디 조심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시어머니가 아니 꼽게 보셨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칼국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제 젓가락을 챙겨줬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있는 수저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돈 없다고 노예 부리듯 하는 거니? 우리한테 돈 좀 해줬다고 갑질하려는 거야? 어떻게 네 남편 엄마 앞에서 내 아들을 그렇게 막대해?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수습하려고 엄마, 사업 문제로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와이프 고생 많이 하잖아.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 말에 더 날뛰시며 고생을 하긴 뭘 고생을 해. 사무실 가만히 앉아서 돈 따박따박 받아먹는 공무원이 세상사 뭘 안다고.
가족끼리 원래 서로 힘들 때 돕고 그러는 거지. 나는 니네 결혼할 때 뭐 안 해줬니? 나중에 사정이 그리 되긴 했지만 아무튼 니들 집도 해줬잖아. 그러면서 엉엉 우시더군요. 그 바람에 칼국수 집에 있던 사람들 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희를 보길래 창피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시댁에 왕래하지 않겠다 선언했고 남편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더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힘든데 며느리가 도리도 안 한다면서요. 그쯤 되니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출근해 일하는데도 눈물이 줄줄 나와 정신과 약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머리와 가슴은 따로 노는지 저에게 절절매는 남편에게 어쩐지 연민이 생겨 고민이 깊어지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업이 잘 안 풀린 걸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들 결혼 전엔 분명 잘 되던 사업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더니 그 짝은 아닐까 싶네. 너 태어난 시가 어떻게 되니? 내가 잘 아는 집에 가서 사주 좀 봐야겠다. 라고 하시며 제가 시댁에 폐를 끼친 원인 제공자 마냥 몰아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아버님 사업이 저 때문에 망해요? 이미 몇 년 전에 잘못 처리하신 일로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렇게 된 건데요. 어머님도 힘들어서 그러신다는 거 알지만 저 역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않고 저를 째려보시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어머님이 제 친정에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사부인, 나 지영이 시엠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사부인. 사업으로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몸 건강히 잘 챙기세요. 그렇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시다가 시모가 본론을 꺼내셨다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지영이가 몇 시에 태어났죠? 태어난 시 말입니까? 우리 지영이 새벽 5시 동틀 때 태어났죠. 그건 왜 물으시는지요? 아, 지영이가 아무래도 우리 집안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잘 아는 집에 가서 좀 물어보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친정엄마가 화들짝 놀라 묻자 시어머니는 그냥 그런 게 있다며 전화를 끊으셨다더군요.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나서 저는 열불이 터져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태어난 시를 들고 점집에 가 사주를 보았다더군요. 그런데 그 역술인 말이 저랑 남편이랑 상극이라 남편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너 때문 맞잖아. 잘 되던 사업이 왜 한순간에 망하나 했어. 다 너 때문이야. 라며 저에게 삿대질하며 따지시더군요. 저도 맞서 싸웠지만 어머님의 흥분에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너 시간 저에게 퍼부어 대고 나가신 후 어머님은 제 친정에 전화를 거셨다더군요. 시댁 망한 게 저 때문이 맞으니 책임지라고 했답니다. 친정엄마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황당해 하니까 시어머니가 엉망진창 사주를 가진 딸을 보냈으면 책임을 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영이 때문이니까 사부인도 책임의식을 가지셔야죠. 그 소리에 친정엄마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오래 살다 보니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이봐요. 그 말 그대로 법원 가서 판사 앞에서 한번 해보시죠. 당신 정상인 취급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전화를 끊으셨다더군요.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빨리 이혼시키겠다며 오빠까지 나섰고 남편은 엉엉 울며 제발 이혼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며 빌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고 맙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에 또 전화를 하셨다더군요. 친정엄마가 바로 욕 싸붙일 준비로 받았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고분고분히 미안하다고 사과했대요. 내가 많이 힘들어서 예민했어요. 실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사부인. 그 말에 친정엄마는 아무 말 안 하셨다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영이 참 좋은 애라는 거 저도 압니다. 일이 안 풀리기 전까지는 우리도 참 화목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국 가족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죠. 힘들다고 어찌 가족을 버립니까? 그죠? 그렇게 혼자 떠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엉엉 울더니 사부인도 지영이가 힘든 거 싫으시잖아요. 그쵸? 시집간 딸이 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모습 보여 미안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부인께서도 저희한테 힘을 좀 주실 수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지영이한테 다 갚아줄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이런 일을 당한 지영이도 참 딱하지만 액대만 셈 치지요. 앞으로 잘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사부인도 한 번만 우리를 믿고 라고 하시길래 친정엄마가 답답한 듯 외치셨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그게 내가 알아보니 사부인 살고 계신 집이 지금 시세로 7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면 일단 급한 불은 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순 없으신지요? 따님 생각해서 같이 갚아주신다면 내가 이 은혜는 정말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놀랍도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경악해 소리를 질렀고 무조건 내 딸 이혼시킨다고 난리를 치셨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끊으셨다던데 그 얘기 듣고 저는 정수리까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떻게 사돈댁 아파트까지 넘볼 생각을 하죠? 시모가 정신이 나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남편한테 얘기하고 이제 더 살 자신이 없으니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기는 절대 이혼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소송이 시작된 거죠.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 명의 전세였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에 얘기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 빼서 친정에 들어갔고요. 남편도 결국 시댁으로 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댁도 작은 빌라 월세살이 하던 중이라 남편더러 월로 얻어 나가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걸로는 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 보상과 시댁에 돈 들였던 거, 신혼집 인테리어 했던 것까지 전부 청구해 위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위책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보상은 그중 일부만 인정되어 2,500만 원만 지급받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술독에 빠져 살았고 그 바람에 건강이 엄청 안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전시모 속이 뒤집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시모 전시부는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죽을 때까지 빚 갚으며 힘들게 살겠죠. 이혼 정리되던 마지막 날에 전시모가 저에게 전화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수 없냐고 애절하게 물어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답도 않고 끊었고요. 이래나 저래나 저는 손해본 게 많은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으로 저는 너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절대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 갖기 전에 이혼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친정엄마 말씀 듣길 잘한 것 같아요. 만약 아기가 있었다면 이혼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하긴 하겠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혼 후 상담받으며 마음이 많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친정 부모님 덕분에 자괴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불행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고작 이혼이라는 결말이냐고 비웃겠지만 저는 지옥 문 앞에서 유턴한 기분이라 아주 행복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이상하다 느끼면 본인의 촉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은 심한 공경에 처하면 상대방에게 잘못을 떠넘긴답니다.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모두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